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부에서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투자의 신의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 주식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아주 풍성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희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앤홀딩님 오셨고요. 이민재님도 반갑습니다. 하늘이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상향님 쉬는 시간에 출석 체크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또 꿈꽃도님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또 벙벙님께서도 출첵입니다. 마그마님과 오렌지님 그리고 화팅님께서 오셨어요. 서당깨님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출석 체크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는 동안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쉬는 시간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뭐든지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이제 꾸준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운동도 그렇고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투자에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나에게 맞는 섹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꿀팁 같은 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전에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의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죠? 자기의 투자 성향을 알고 자기가 단기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우량주 투자해야 되고 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좀 정해졌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정형화된 답. 네.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욕은 안 먹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답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어떤 계기를 좀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있죠.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기질, 그것이 좀 주식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딱 룰을 제시해 줄 수는 있죠. 그 사람이 공격적이든 하든 너는 선 여기까지 넘지 마. 넌 종목당 20% 무조건 넘지 마. 그거 넘으면 넌 죽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공격적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선을 정해 놓으면 그건 지키는 사람이 그냥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의 투자 성향 안다. 근데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적인 성향인지 분석적인 성향인지 자기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네. 자기를 분석하잖아요. 근데 내가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또 받아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나는 공격적인 성향인데 보수적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계속 이렇게 혼재가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맞고, 어떨 땐 저렇게 되고. 뭔가 주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뭔가 툴 안에서 갖춰져서 저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툴 자체를 깨야 된다고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틀이 아니라 선.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렇죠. 선. 그러니까 당신이 공격적이든 아니면 보수적이든 주식 투자를 10년 했든 5년을 했든 예를 들면 우량주에 대한 정의 제가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제시해봐. 당신이 생각하는 우량주에 대한 정의. 당신이 생각하는 잡주에 대한 정의. 우량주는 시가총액이 이런 거 말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하고 연계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넌 다 초보다 이거야. 네가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너는 그러면 사회에서 만들어낸 툴 안에서 너는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러면 너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10% 이상 하지 마. 저는 이런 의견을 주고 싶어요. 그냥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하는데 네. 그냥 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넌 알려고 또 공부하잖아.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면은 이제 비중을 딱 커트칠 수 있겠죠.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툴을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툴을 벗어낼 수 없다면, 네.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거에서 저는 출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거든요. 좋은 기업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 제가 이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 위기라고 생각 안 한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MBTI 같은 것처럼 나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투자 방법들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이제 투자하는 기준이 좀 명확히 세워져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확인해보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힘드시다면 투자의 신 전문가에게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정수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무쏘님과 기포시님의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차례대로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눠주시면서 종목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채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바이앤홀딩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TCC 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50원에 5% 담으셨고요.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TCC 스틸 계속해서 좀 내려오다가 최근에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지금 7,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9,4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TCC 스틸의 앞으로의 흐름, 또 수익을 계속 지키기 위한 전략들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금 TCC 스틸이 좀 숙여져 있는 철강, 금속,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네. 자기들이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철강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뭔가 체질 변화를 좀 두어서 어떻게든 배터리 쪽으로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체질 개선하는 걸 보이세요? 체질 개선 쪽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고려아연도 그런 흐름 보이죠. 롯데케미칼도 순수화학이지만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든 배터리 쪽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할시킨 다음에 양극재하고 바이오 쪽,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석유화학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부장 관련된 소재 업체들, 뭐 예를 들면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보면은 네. 자기들은 반도체 소재 업체지만 배터리 쪽 관련된 응급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디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죠? 배터리. 그렇죠. 그럼 배터리를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렇죠? 그럼 대세죠. TCC 스텔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을 보게 되면 2011년도하고 2022년도에 따라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이 영업이익이 철강 금속 관련된 이 사업 비즈니스로 늘어나는 게 중요한지 네. 아니면은 배터리 쪽 관련된 사업, 원통형 전지 쪽에 관련된 뭐 모멘텀을 더 발생시키면서 증가하는 것인지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겠죠. 요걸 본 상태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면 네. 아 얘는 철강 금속 쪽이지만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요 성과가 앞으로 이 주가의 시험 시세를 좀 결정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주식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은 거래량이 안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안 붙죠.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여러분 시장이 제가 시장을 좀 잠깐 보여줄게요. 네. 좀 최근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제 밑에 거래량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죠? 거래량이 안 늘어나잖아요. 거래량이라는 건 뭡니까? 샀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5만 원짜리를 한 주 파는 거하고 네. 1,000원짜리를 한 주 팔아도 거래량은 똑같습니다. 아, 그죠? 5만 원짜리 한 주 파는 거하고 네. 80만 원짜리 한 주 파는 거하고 1,000원짜리 한 주 파는 거하고 거래량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죠? 가격. 거래 대금은 다르겠죠. 어. 거래량은 똑같지만. 근데 보면은 거래량은 적죠.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의 움직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돈들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대형주.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TCC 스틸을 보게 되면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도 하려고 신성장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미안한데 너보다는 좀 LG학 먼저 할게. 미안한데 너보다는 좀 포스코 홀딩스 먼저 좀 할게. 너보다는 좀 배터리 먼저 할게. 너보다는 좀 다른 대형주 먼저 할게.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TCC 스틸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뭐 명백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생이 됐었을 때 주가의 레벨업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12월 달이네요. 12월 달부터 이제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 자리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가 복귀가 되려면 12,000원 이상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라는 자리가 제압되기 전까지는 추세 회복이 안 된 거구나.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그냥 기술 반등 수준 영역인 거구나. 이렇게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8,000원대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 시장이 바닥에서 돌아섰던 시점이 9월 말에서 9월 30일이에요. 이걸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9월 30일 정도 보면은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코스피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그어 보면 맨 위에 보면 TCC 스틸이고 아래쪽에는 지수예요. 지수는 9월 30일에서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 주식은 9월 30일 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8,2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7,740원까지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지수는 안 갔다 왔죠. 지수는 전저점을 안 깼는데 얘는 전저점을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보다는 약해졌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9월 30일 날 시장과 같이 바닥을 치작했던 자리가 8,200원 선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지수가 전저점을 깨려면 신저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8,200원을 깨게 되면은 지수가 돌아섰던 자리를 이탈해 버리게 되는 거니까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8,200원이라는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방 쪽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좀 들었던 대로 12,000원이 회복이 되는 자리까지 이 가격에 가까울수록 좀 반등시 좀 매도를 한다거나 좀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기술 반등 영역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가격적인 전략 체크해 드릴게요. 8,200원을 지켜줘야 되고요. 12,000원을 뚫어줘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대응 전략 한번 잘 짜보시고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는 살짝 조금 소외되어 있는 힘을 받지는 못하는 종목인데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이 가격대에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 종목 올려주세요. 채팅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딱 3가지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바로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신한지주부터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28,500원, 비중은 25% 담으셨습니다. 매수한 지는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신한지주 28,000원대에 잡으셨으면 꽤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오늘은 36,0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가지고 계셨지도 지금 보유 기간도 꽤 2년이면 길어요. 이게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네, 일단 위쪽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4만 원 정도가 보입니다. 4만 원 정도가 4만 좀 중장기 저항 자리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3만 4천 원 놓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리가 좀 방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 하방 쪽이 열리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지주의 전망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거 갖고 있을까요? 신한지주를 저는 우량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겠네요. 왜 네.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우량주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성장성 부분에서 미국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뭐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량주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우량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거기 뭐 스타일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량주는 지금 시대에는 탈세계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다음에 2018년도 3월달 트럼프가 네.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됐어요. 가격 경쟁력 있던 기업들이 특히나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공정한 무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손내에 손잡고, 그죠? 별로 싸우지 않았던 시대였죠. 근데 관세 보복이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에 진출했던 기업들 지금 다 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대차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빠지기도 어렵고. 그럼 이거는 물건을 잘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또 달라요. 뭐도 있냐면 금리도 달라졌어요. 금리.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08년도 이후부터 제로금리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금리 올린 거 올해 급격하게 올렸지 거의 완전 저금리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금리예요. 현금이 무기가 돼버리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주도주도 뭔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주도들도 뭔가 좀 달라질 거고.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저는 국내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초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나라 그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어떤 정책적인 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저는 크게 발휘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미국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 주도하는 기업에 반드시 연계되는 기업이어야 된다. 좀 약간 핵심 부품 같은 거.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면 거기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그렇죠. 배터리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우량주의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은행금리 5% 이상 줘야 된다. 은행에 넣게 되면 5%인데 5%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주식 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배당주로 우리가 보통 분류 많이 하잖아요. 4%, 5%. 이것도 그냥 전 배당주로 분류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다 잡주다. 경쟁에서 전 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의 폭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다. 좁혀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부터 주식을 전 골라야 된다라는 게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은행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네. 보면, 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뭐 신한지주가 우량주가 아니냐? 그냥 제 기준에서 우량주가 아닌 거고, 아마 다른 데 다 물어보면 다 우량주라고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미국하고 연계되는 기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연계되는 기업에 대한 또 정의도 달라요. 미국하고 연계된다라는 기업에 대한 정의는 뭐냐? 네. 미국 기업에 연계되는 국내의 글로벌 힘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러면 연계됐다라는 뜻이 뭐냐? 그리고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 비중은 몇 번? 이게 아니라 그 연계된 거에 저는 포인트가 세 단어예요. 생필품이다. 생필품. 그러니까 연계되려면 생필품이어야 돼. 약간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플 스마트폰은 가격을 올려도 막 미친 듯이 사잖아요. 테슬라는 가격 올려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도권을 안 빼앗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 플랫폼스는 지금 안 쓰고 다른 거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주도권을 좀 잃어가는 거지. 연계된다라는 거는 저는 뭘로 정의하고 있냐면은 생필품이나 조금 약간 필수 소비재 같은 개념. 이게 B2C면은 소비자인 거고, 그 다음에 B2B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어디다 팝니까? 기업들한테 팔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수 소비재로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생존한다, 이거.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요게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네.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제 기준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우량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서 그 가격 정도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단으로 한 34,000원 정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한 4만 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유하신 분의 입장, 신한지주 가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우량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아마 신한지주로 다른 쪽을 물어보면은 다 우량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좀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가격대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34,000원과 4만 원 정도, 이 정도로만 딱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 잘 체크해 두시고요. 요 수익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가시면서 요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트렌드라든지 문화 그리고 기업의 움직임까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각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변화들을 좀 잘 캐치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도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 이 시장들을 또 잘 따라가시는데 수익을 차곡차곡 채워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시장을 바라보는 꿀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순남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건데요. 송원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8,100원이네요. 비중을 50% 담으셨습니다. 송원산업 오늘은 18,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한번 뚫고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듯 하다가 어제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그래도 강한 모습 좀 지켜주면서 18,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긴 한데요. 이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뚫고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송원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트레이딩 대상이라고 봅니다. 매매 대상. 그러니까 끌고 가서 수익률 좀 터트리는 이런 주식 유형은 아니고 약간 좀 치고 빠지는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주식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한 4천원 정도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딱 적당한 매매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송원 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공부하는 거는 그 이상 연구하는 건 별로 주가 우리가 이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달러 강세잖아요. 얘기가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달러 강세잖아요. 돈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많은 이유를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고 지금 유동성 축소인데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돈 안 늘어나는데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실적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돈 없는데 돈 안 들어오는데 이거 한마디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잘 쳐내야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살 수밖에 없게끔 막 뉴스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가위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딱. 너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는 애들이 없네. 나와. 거래대금 안 붙네. 끝. 얘는 매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몇 프로. 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기업 설명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건 언제 해야 되겠어요? 환율이 안정화될 때.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요새는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환율이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를 하면 내가 사기 싫어도 네. 시장이 사줍니다. 그럼 뭐가 증가할까요?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그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이 맞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맞아요. 그냥 돈 빼는데 뭔 말이 많아. 심플하게 딱 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과가 더 좋게 나와요. 그래서 송원산업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장대음봉을 확 죽였던 자리가 전 두 개가 보이는데요. 7월 29일 날 그 4%까지 급등을 했다가 7.84% 급락이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한번 시가하고 종가를 한번 좀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한 26,600원 자리가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 자리가 하나 보이고요. 하단으로 요 보인 자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맞고 밀린 자리잖아요. 한 19,000원 정도. 그러니까 19,000원, 그 다음에 한 26,000원 정도. 이 정도로 가격대를 좀 세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장이 언제 저점을 찍었다고 했죠? 9월 30일 날. 그럼 얘도 9월 30일이 중요하겠죠. 그럼 9월 30일 날 개파랑 양봉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5,5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식은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15,500원. 요거 무너지면 하방 크게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19,000원 넘어가면 한 25,000원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가면 21,000원 선 정도. 요 정도까지 밴드 대응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50%로 좀 가득 실으셨기 때문에 요 가격 라인 안에서 손실 보지 않도록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15,500원 아래 구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19,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수익 꼭 챙겨보시는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생활건강.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만 원에 70%. 51만 원. 이번에 잡으셨네요, 그러면. 네, 며칠 됐어요. 아, 그러네요.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가요. 매도가. 이거 네. 저점이다 생각하고 한 번에 70% 과감하게 아니, 한 번에 실으셨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익 나오기 시작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그 네. 타이밍 잡아봐야겠네요.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LG생활건강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세요? 네. 뭐 하는 기업이에요? 화장품도 나오고 생활용품 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의 캐시 역할을 하는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 있잖아요. 네. 유통 얘네들이 담당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한 OPM이 10% 정도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치약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좀 약간 우리가 꼭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요게 이제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금 캐시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어렵더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알파가 뭐가 있냐면은 성장성이 화장품인 거예요. 설화수. 그죠? 그러니까 안정성에 성장성이 붙은 겁니다. 이 설화수가 아니라 후죠. 후. 저 헷갈렸는데 이 후가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내면서 대넬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기업이에요. 이 2014년도에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부터 대넬리가 나왔는데 중국 뭐 봉쇄 조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과거하고 좀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 공포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실적까지 박살이 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 있는 거냐면은 2014년 수준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014년도. 근데 LG 생활건강이 중국에 언제 진출했다고요, 시청자님? 모르겠는데. 2014년도. 제가 방금 좀 설명해 드렸어요. 14년도요? 네. 네. 그러니까 2014년도 요거는 국내에서 돈 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 다 잃어버린 수준까지 밸류가 나온 거니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는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가지고서 승부를 볼 만큼 비중을 많이 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70%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7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건 주도 산업이었을 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 시장에 있는 화장품이 뭔가 세상을 이끌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는 좀 매매에서 어느 정도 수익하고 나오면 다음에 만약에 중국 소비를 하고 싶더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를 맥스로 하거든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네. 5% 이상 안 닮아요. 저희도 물려 있는데 추가 매수를 제가 안 시켜요. 비중이 맥스가 5%라서. 네. 근데 이런 애들은 언제 추가 매수하는 게 좋냐면은 그냥 세상 끝장날 것 같은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날 때 하는 게 좋고 지금 비중을 70% 실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을 한번 땡기겠다는 얘기인데 가격 자체는 워낙 싸게 사셔서 괜찮지만 요번에 반등 나오는 거는 좀 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요 비중을 다음에 공략하셨을 때는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가격대를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2014년도는 저는 이건 바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70만 원대하고 80만 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한 1차 목표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나가는 건 그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 70만 원까지 오면은 매도를 할까요? 네, 저는 비중을 70%까지 가져가는 건 반대 의견입니다. 주도 산업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또 기분 좋게 이렇게 통화해 주셨는데요. 70만 원까지 계속해서 수익은 일단 챙겨 가시면서 비중 조절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LG 생활건강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바로 투자의 신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와 함께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스콜라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10만 4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을 25% 보유하고 계시는데 하염없이 하락 중이네요. 기다려도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이 주가 흐름만 보면 그동안에 또 워낙에 상승을 잘 유지해줬던 종목에 대한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 계속해서 꺾여 내려가는 건지 좀 궁금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미포조선이 좀 시장에 주도했던 때가 잠깐 있었죠. 태조 이방원이라고 맞아요. 해서 막 키워드 나왔었을 때. 그죠?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태조 이방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배터리, 거기서 이제 2차 전지죠. 저는 이제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2차 전지 빼고서는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다른 건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된다. 꼬셔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1박 2일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하루 중에. 그래요. 그 정도로 이쪽 관련되어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이나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런 시세가 나왔냐면 잠깐 돈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달러 강세나 유동성 축소가 되는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생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서 잠깐 수익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생필품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미국에 연계되는 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니면 지금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접근 안 하시길 저는 권장합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왜 그러냐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주도하는 때 그거 편승 못하면 그냥 세상 끝장나는 거예요. 그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2014년도 7월 달에 세일가스 혁명 때 에너지 기반 산업들이 다 망가졌었을 때 OCI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건설주에 목매했던 사람들 다 그지 됐어요. 근데 반대급부, 성장성이 있었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큰 부자가 됐죠. 세상이 바뀔 때는 주류가 있어야 됩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미국에서 중국 소비의 축이 넘어갈 때 차화정 없던 사람들은 다 그지 됐어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원금 회복될 때 걔는 10배, 13배 갔거든. 그래서 뭔가 큰 기조가 바뀔 때는 진짜 기조 중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주류에 절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편승할 생각을 해야지 작은 거 먹으려다가 큰 거 다 놓친다. 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더구나 시진핑이 3년이면 됐기 때문에 1인 독재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어떤 중국은 이제 아닐 수 있다. 미국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한번 삐걱거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현대 미포조선이 갔던 이유는 하나죠. LNG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잠그면서부터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나르려면 LNG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생각해요. 표면적인 거. 그냥 그대로만 갖다 쓰는 거죠, 사람들이. 기사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해석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가스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럽 국가로 보내주려고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로 보내주려고 한다. 배에 실어서 보내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만들어야죠. 에카플랜트를 액체로 나르는 거잖아요. 그럼 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에카플랜트 시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풀가동된 상태에서 러시아 전쟁이 올해 2월 24일에 침공됐는데, 그럼 이거 하는데 최소 3, 4년이 걸리는데 갑자기 이거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LNG 배가 많이 생기면 뭐예요? 이거를 기체에서 액체로 바꿀 수 있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빼놓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저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주제 편승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거는 LNG라는 이 키워드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에카플랜트 장비와 관련된 이런 것이 실제로 갖춰지려면요,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의 요번에 하는 테마 정도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낫지만,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도 저는 좀 어떤 의견을 좀 드리냐면, 너무 있는 그대로 언론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고,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전 중요한 가격이, 위쪽으로 중요한 가격이 10만 5천 원이라 보고 있고요. 10만 5천 원 선 정도로 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좀 받는 구간에 좀 계속적으로 좀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언제 저점을 찍었다고 했죠? 9월 30일 날. 자, 9월 30일 보게 되면 이 주식은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99,900원, 10만 원 정도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시장은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금 시장은 9월
30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9월 30일 날 저점을, 얘는 9월 30일 날 저점을 깼네요. 그죠? 시장은 9월 30일 날 저점이 더 높아졌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지수는 올라가고 이 주식은 깨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의 자금을 빼서 다른 뭔가를 샀다는 얘기네요. 시장의 유동성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으니까. 대형주를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한 2주 정도. 요번에 근데 반등 나왔던 주식들 잘 보면은 배터리가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완전 시장이 이끌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 이끌고 그리고 이제 LG약 이런 거 올라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조금 올라오고 바이오 조금 올라오는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요번에 천연가스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런 주식들이 이끌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잠깐의 어떤 테마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LNG는 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에카플랜트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카플랜트가 완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3, 4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미리 갔잖아요. 뭐가 발생이 됩니까? 둘이. 이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경쟁자라도 없어야 돼요. 경쟁자. LNG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LNG보다 지금 더 좋은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기업 분석이나 업황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빼앗기는데 이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도 차라리 가격 놓고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 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밸류 이거보다 그냥 돈의 논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거는 10만 5천 원을 얘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 빨리 넘어가야만 추세 복귀가 가능하고 요거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반등 구간을 좀 잘 팔고 나와보자 이런 의견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8만 9천 원이 깨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확 열리게 되는 거니까 한번 저점 잡기보다는 충분하게 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는 태조 이방원 중에 이방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현대 미포조선 계속 최근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10만 5천 원이죠.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흐름과 수급 확인을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8만 9천 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꼭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솔솔님께서 김정수 전문가님께 꼭 진단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S퓨얼셀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고요. 수소에너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는 추가적인 질문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S퓨얼셀 10월 초만 해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바로 다시 조정 나오면서 제자리 걸음합니다. 오늘은 2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4,000원 지금 손실도 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비유를 좀 해보면 자, 코로나가 2020년도 3월 달에 딱 터졌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을 개발한대요. 네. 그러면 그때 개발한 업체들 가운데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일부 좀 효과가 있대요. 그럼 그런 주식들 바로 급등이 나오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효과가 있대. 그러면 약발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그렇죠? 면역이 생긴 거죠. 꿈에 대한 면역. 실제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지금 사고 싶어서 안 달라냐? 수소 연료전지 쪽을 사고 싶어서 안 달라냐? 하다못해 자동차를 보더라도 전기차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냐?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냐? 아이오닉을 사고 싶어 하냐? 아니면은 넥소를 사고 싶어 하냐? 현대차 그룹은 넥소에 올인하고 있냐? 아니면 아이오닉에 올인하고 있냐? 소비자들은 뭘 원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테마면 상관없어요. 수소 관련된 테마가 그냥 처음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임팩트가 조금 있습니다. 꿈을 일단 좀 꾸니까. 꿈이 한 3개월 갑니다. 여기에 이제 양념 정도 섞으면 한 6개월도 가고 그래요. 네. 넬리도 나오고 그러거든.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2019년도에 한번 써먹었어요. 요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넬리가 나왔었을 때. 수소다 하고서 현대차가 이끌 거야. 쭈르륵. 여기서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전기차 갈 때 야, 수소도 어떻게 좀 친환경으로 숟가락 얹으면 안 되겠냐 해서 같이 한번 갔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2019년도 한 번, 2020년도는 뭐냐면 꿈으로 2번 써먹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00억 나왔던 기업이 뭐 2천억이 나왔다든지 매출이. 20억 벌던 기업이 한 300억 벌었다든지. 실제로 그 꿈이 현실화가 돼서 이익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주가는 올려놓은 상태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SP월세 같은 경우에는 적자는 안 났지만 400억 벌던 기업이 한 600억 벌었고 23억 벌던 기업들 38억 정도 벌었잖아요. 똑같은데 별로 바뀐 게 없잖아요. 회사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테마로 봐야 될까요? 산업으로 봐야 될까요? 테마요. 그렇죠. 테마로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는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돈이 별로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자꾸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려지려면 갑자기 이제 전혀 생뚱맞은 뭔가 나와야 돼요. 뭐 M&A 관련된 뚱단지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제 얘기는 아마 틀리겠죠.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거 말고 뭔가 M&A 쪽으로 전혀 예측치 못한 또는 뭐 갑자기 오너가의 어떤 지분 싸움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든지 해외 기업이 갑자기 어디 투자했다든지 이런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나왔었을 때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거고 그렇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가격대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장대 양봉을 크게 뽑았던 자리가 2개가 보입니다. 이게 2022년도 5월달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한 상한가 갔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 시가에다가 제가 선을 한번 딱 그어보면은 쭉 가보면 한 24,000원 정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첫 번째로 24,000원이라는 자리가 전 중요하게 보입니다. 24,000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좀 위쪽으로 중요한 저항자리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보이는데 잘 보면 죽였다가 살았던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 있는데 6월 17일 날, 그죠? 6월 17일 날 여기다가 제가 한번 가격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시가에다가 선을 그어보면 요 가격대 23,500원 정도 됩니까? 한 23,500원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한 23,500원과 한 24,000원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1차 저항 매물로 보는 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타당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점이 깨지기 전에 직전 저점이 얼마 정도 됐었냐면 한 19,950원이니까 한 19,95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식에 대한 가격 대응을 제시해 드릴 수 있냐면 1차 저항 자리로는 19,500원에서 2만 원, 2차로는 아까 23,500원에서 한 24,0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19,5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보고 이거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한 23,500원에서 한 24,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매매 대응하는 가격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이제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이죠. 딱 그 중요한 자리 저항 매물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구간까지 또 잘 지켜주면서 올라오는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그 흐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실적이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주가는 조금 힘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SP월셀까지 오늘 2부에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금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잠시 후에 파월의
발언 이후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될지 아니면 더욱더 떨어질지 지금 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우리 시장의 흐름들 또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그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는 내 종목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